할까요? 오른쪽 소개해드려요. 우리 국내 순위 2위 세계 13위 타이어 생산 매출 업체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은행 관리에 들어갔다가 또 워크아웃을 잘 졸업하고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또 원래대로 우리 금호 그룹에서 또 이 금호 타이어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민심이고 국민 대다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금호 타이어 인수와 관련된 산업은행을 비롯한 그 채권단과 또 우리 금호 그룹, 또 그리고 중국 이 금호 타이어를 인수하려고 하는 블루스타 기업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타협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회사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기업 인수와 관련해서 나서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 민심은 금호 타이어 문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좀 파악하고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 모색하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또 왔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주셔가지고 탄생이 돼가지고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그 금호 타이어 문제는 우리 호남을 대변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나름의 지금 길을 모색하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행 상황.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보다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였으니까 제가 간단히 좀 준비한 자료로다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많은 시간을 거쳐서 민수 희망자로서 실사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입장에서 현재 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글로벌 M&A 시골이 상당히 좀 부실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인수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저희와 그 더블스타라는 회사는 사업상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3표권을 가지고 크게 이슈가 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백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달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취약한 재무 구조가 급격하게 좋아질 정도로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박상도 회장님의 컨소시엄보다도 못한 상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인수 후보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더블스타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 5위나 있는 우리 전체 매출액의 한 40%가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광주 공장이나 곡성 공장은 저절로 오다가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더블스타한테 손 안 대고 코푸는 그런 기회만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매각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손해가 너무 크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보다도 운차 가격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이 공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보상하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거를 응찰해서 M&A를 하겠다는 회사보다는 사실상 이런 기회를 삼으려는 중국 업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중국 업체 간의 경쟁이 있는데요. 그 3개월에 걸친 매각 실사 과정에서 이미 저희 기술이나 경영 자료 등 대부분이 다 실제로 손에 넘어갔습니다. 또 수개월에 걸친 이런 언론전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매일 글로벌로 해외에도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더블스타는 본의 아니게 인지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금 1천억 정도 내고 지금 이와 같은 M&A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블스타한테는 꿈놀이입니다. 9월 23일까지 아마 끝까지 이러한 상황을 즐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지금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또 지금 시중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채권단에서 금호타이어의 경영 능력과 또 자생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잠시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가 2010년에 모카웃에 들어가서 14년에 졸업을 했는데 당시 조금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소 쪽에서도 그동안 이제 물렸던 내용 또 임금 삭감 부분을 한꺼번에 회복 요청을 해가지고 그 일을 2015년에 한꺼번에 하면서 임금 인상 또는 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39일간의 없이 장기 파업도 있어가지고 사실 15년도에 큰 경영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극복을 해냈고요. 그런 과정이 16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미국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정상화가 좀 지연돼가지고 거기서 운영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또 중국의 공장이 이전 사업에 걸려서 공장을 폐쇄를 하고 한 6개월을 거쳐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산량도 줄고다 보니까 16년도에도 또 그런 과도한 비용이 나가서 경쟁사 대비 상당히 영업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경쟁사 대비 실적이 매우 안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뭐 뉴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영업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말부터 원재료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게 적용되다 보니까 과거 15년도, 16년도에 베이스에다가 추가로 이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더 나빠졌고요. 나빠진 추세는 공통적입니다만 지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 5년 2달 지난 5월 말부터 좀 정상화돼서 6월부터는 저희가 기대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제가 기대했던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2년 반 동안에 그 회사의 그 기복이 외부 M&A가 겹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과대하게 설명된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노동조합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호타이어는
기술력으로만 보면은 누군데 주지 않을 만큼 좀 성장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노사가 이제 이런 거를 정말로 이제 반성하고 노사 합심해서 다시 시작하면은 충분히 경쟁사와 어깨를 나누고 앞서갈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지금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지금 블루스타에게 매각을 하려고 매각 강행을 하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금호타이어에서는 그 매각은 안 된다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 산업은행에서는 그 금호타이어에서 제시한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법정 관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좀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망도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 이 매각과 관련한 금융기관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바라고 있는 내용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먼저 잠깐 한마디 좀 하고 드릴까요? 당초 우리 금호타이어의 M&A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저와 우리 광주 지역 의원 그리고 우리 국민의 당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가장 지금 산업은행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쪽 박삼구 회장이 중심이 된 이 한국 측과 또 중국 측 간에 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 너무 이건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이 산업은행 단독으로 사실 우리 박삼구 회장 측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 측에만 컨소시엄을 허용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적이다.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삼성 전자도 해외로 설비 이전이 추진되는데 이제 이 지역의 경우에 결국 우리 광주 지역 사회의 침체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러나 채권단 채권단의 회수 금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다면 또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채권단의 협의도 안 거쳤죠. 그다음에 이 상표권의 사용을 지금 20년 동안 0.2%로 하고 5년 후 경과 후에 이미 이제 해약할 수 있다는 적이라는 건, 상표권이라는 건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사전적인 역시 협의도 없이 이러한 컨소시엄을 국내 측에는 허용을 않고 중국 측에만 허용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여전히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들은처지 않고 지금 현재 수습 방안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현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런 고용과 이런 지역 경제 여건 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대로 채권단 내 협의를 사전에 안 거치고 상표권과 관련된 정당한 절차를 안 거친 상태에서 컨소시엄 불허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산업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걸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을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또 정부 측에서는 지난번에 이미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일자리의 그 확보 문제 이걸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만큼 이러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측에서 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하는 걸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컨소시엄 자체를 더블스타한테는 주고 그 박상구 회장 경영진에게 주지 않은 거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오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는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 더블스타가 크모타이를 인수했을 때 이 경영진이 이 회사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대점 대표도 둘이 와서 오늘 오신다는 뉴스 듣고 또 달려와서 관련들이 지난번에 보고와서 결의대회 하고 내용을 전달한다고 둘이 와 있습니다. 제가 우도를 시켜놨는데요. 우선 저희가 국내에서 매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더블스타가 고용보장을 수없이 써줘도 고객이 크모타이를 안 쓰게 되는데 무슨 수로 저희가 보장을 돌립니까? 이거는 설사 인수를 해도 소용이 없고 더블스타는 그러면 왜 그런 인수를 하겠느냐 그런 의도를 보면은 크모타이를 M&A에서 같이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크모타이를 발판으로 해서 도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저희는 이용만 하면 되죠. 제 연구 기술 빼가고 글로벌 채널 빼가고 베트남에 있고 미국에 있는 공장 빼가면은 충분히 도약이 가능합니다. 국내 공장은 저절로 말라 죽어도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도가 안 좋다. 원래 M&A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 종업원들이나 노동조합을 잘 구워 삶아서 우리가 당신들로 같이 갈 테니까 좀 협조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M&A의 정석인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선표권 갖고 싸우고 있고 또 다른 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전부-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전부 다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에 관련된 얘기는 하고 있지 우리 고용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지속성을 갖고 논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린 대로 우리의 실상을 제가 보고 드린 겁니다. 이 인수 후보자가 선정이 잘못됐다. 이건 너무 돈만 보고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과정에서 9월 말까지 이 상태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부도난다, 법정 가입 간다, 여신을 주겠다 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신용을 주겠습니까? 신용 등급 어제 날짜로 일단 한 등급 강등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해외 수준이 다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우리한테 발주하고 있는 카메이커들이 모든 오다 중지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말까지 가기 전에 저희 부도납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언론에서 나오면서 그게 해외로 퍼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못 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회장님의 문제도 아니고 산업은행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오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봅니다. 회장님이 현재 자료를 못 써주셨으니까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예스폰도 있고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공평한 대우로 편파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저희도 별 수 없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못 갖고 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하는 그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크게 있고요.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우리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이거는 거의 요새 제일 싫어하는 갑질의 전형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그 성격권 문제 하나 가지고 또 뭐 컨소시엄 문제 하나 가지고 회사가 영업이 안 되게 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냐. 이거는 종업원 입장에서 볼 때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정말 아니 우리 지역의 기반을 두는 국민당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국내 우리 토종 산업체 사실 뭐 부산시키고 또 그래서 자기들은 사실 먹튀를 하겠다. 이걸 우리가 도저히 이대로 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저희 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서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장병환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더블스타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금융 조달을 받을 계획입니까? 중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일단 중국은 금리가 비싸고요. 그래서 한국 금융기관에서 결국은 중국에서 조달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5-6개의 펀드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중국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수 앞을 보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출할 때 국내에서 자본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우선 매수권 그 권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중지되어 있고요. 9월 23일 날 이 딜이 깨지게 되면은 우선 매수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매수권자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산은에다 제안을 했더니 산은에서는 컨소시엄을 먼저 구성해라. 그럼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 그 맞습니까? 언론상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들은 얘기도 당시에 그러면은 우선 매수권을 한번 형성해서 와봐라.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은 왜 우선 매수권을 그러면 가지고 들어가서 산업은행을 협의하지 않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뭐 답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컨소시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파트너들이 사업성을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떻고 장래성이 어떠니까 컨소시엄을 형성하자. 이렇게 해야 편이 짜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하고 컨소시엄 해서 제출하고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 그 산업은행에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 허가한다는 조건이 없는데 그걸 누가 그 자기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낼 때는 자기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더블스타도 국내 금융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지금 경영권만 바꿔주는 건데 예? 산업은행에서 여기서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니까 우선 매수권자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권한까지도 함께 줘가지고 경쟁을 하도 산업은행으로서는 무슨 불리할 것이 없잖아요. 예. 그 더블스타가 스스로 만든 컨소시엄은 두분 다 펀드입니다. 중국에 있는 펀드가 한국에 있는 펀드하고 다시 연결하면은 사후에 얼마든지 자기네끼리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박 회장님께서 펀드만 가지고 컨소시엄을 안 만든 이유는 거래 앞에서는 재무 구조나 장기적인 전략에서 좋지가 않으니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공동을 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순수하게 펀드만 갖고 하는 거는 먼저 준비를 하실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갖고서는 그 모토의 장래가 좀 별로니 좀 그 전략적 투자자를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조합을 해서 그 좀 좋은 구조를 가려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컨소시엄 먼저 갖고 와봐라. 그러면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기를 하면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는 없죠. 선호가 바뀐 겁니다. 동일하게 컨소시엄 허용을 해주고 그걸 구성해온 컨소시엄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뭐냔 말이에요. 산업은행 저희가 이쪽에 컨소시엄을 인정 안 하면서 중국 쪽만 인정한 저희가 뭐예요 그러면? 콧대가 세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협약서에 의하면은 아니, 산업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시고 조사할 필요. 알았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산업은행하고 한번 이제 해봐야죠. 아마 거기도 뭐 많은 얘기했을 것인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저희는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하고 사주 측하고 사측하고는 그 견해 차이가 없습니까? 뭐 큰 틀에서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없는데 노조는 이제 다급한 게
고용 보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시급하죠. 근데 저희는 고용 보장을 포함한 이 회사의 장기 비전을 연구를 해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장기 비전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조는 장기 비전까지는 뭐 이제 휴학을 고용 보장을 받으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 보장을 더블스타한테 받아도 저희 경영진은 의미가 없다니.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네.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네. 더블스타가 네. 독자 기업화할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금호타이어는 생산량 감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고용이 뭐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해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금호타이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블스타는 국내 시장도 관심이 없고요. 근데 우리는 본사가 국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고용 보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우리 저 대전 사람 두 분 계신데요. 제가 고객인데 그래도 한번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 대리점 대전 사장님. 대표가 두 분 오셨는데 나가시면서 한번 만나주시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들어보긴 하죠. 그래서요? 뭐 오셨네요 여기. 네, 오십시오. 오셨으니까 이리 오십시오. 좀 드리겠다는 잠깐만요. 저는 저 광양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일 전문 대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광주 공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문서를 발표를 하고 서울에 가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오늘 드리려고.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공장이 말이죠.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실질적으로 기술만 이렇게 빼가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대리를 1,500개입니다. 그러면 1,500개의 가족이 생계가 심각하게 들리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정말 이런 좀 치료해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기업 인수합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일자리 문제가 첫째 문제고 지역 경제 기반이 또 무너져서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사측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가서 산업은행하고 또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하고 책임을 공짜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정기적인 상황을 이제 기술적인 게 오늘 어제 이렇게 내일 발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7년 동안 기술 개발해놨는데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방향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협력업체 대표 왔습니다. 저희 협력업체 나가는 심정으로 그걸 이 내용 얘기 다 들어야죠. 설명 바쁘시면은 부모들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버스로 이동하고 같이.